자율주행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연구하게 된 게 아니고 네. 그것의 발전 단계가 그렇죠. 자율주행이다. 그렇지. 그거의 다음 기술적으로는 5단계죠. 네. 근데 그런 쪽에서 가장 테슬라가 앞서가는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기업은 어디라고 보세요? 기계공학부 교수고 저는 30년 정도 자동차, 비클 다이나믹스 컨트롤, 또 비클 세이프티,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 사고 방지, 네. 또 자율주행 이런 분야만 자동차 관련된 연구만 해왔습니다. 바로 작년에 네.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연구 분야 중에서 미국에서 자동차 관련된 안전기술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안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그렇죠. 저희가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거기서도 사실 안전이 담보가 돼야 자율주행을 그렇죠. 하던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야에서 안전기술상은 어떤 기준으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ESV라고 그 자동차 안전 관련된 네. 그런 국제 학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USDOT하고 미국의 니자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안전평가하고 하는 뭐 그런 기관하고 우리나라 국토부하고 또 이제 유럽이나 일본하고 같이 이제 국제적인 그런 기관인데 자동차 안전 기준이라든지 안전 평가라든지 그런 관련된 기준인데 거기에 이제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국제 활동에 기여를 했다고 USDOT 미국 디파트먼트 트랜스포테이션 거기서 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국제 활동이나 뭐 이런 거는 기술적인 개발에 기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상을 하나 준 거를 받은 거고요. 인정받으셨군요. 그래서 뭐 공로상 비슷하게 그런 거고요. 너무 좀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과찬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걸 연구하게 돼서 어떤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연구하게 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제 자동차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동차라는 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라는 건 빼고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류라든지 뭐 사람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 에너지도 있고 환경오염도 있고 뭐 멋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사람이 안 다치고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동차를 처음에 개발할 때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성능이 안전 성능이잖아요. 그래서 뭐 롤오버라든지 뭐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은 자동차 업계, 자동차 산업계에서 제일 중요한 성능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80년대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가 어떻게 안전하냐 사람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덜 다치냐 이런 건데 이제 90년대부터는 이제 자동차가 사고 자체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사고를 안 나게 할 거냐. 기계 자체가? 그렇죠.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사고를 어떻게 방지하도록 예방하도록 만들었냐 이런 것도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이미 뭐 많이 제품화 돼 있는 상용화 돼 있는 뭐 충돌 방지 그렇죠. 충돌을 인지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쭉 가다도 사람이 모르고도 그냥 운전하다 가다가 앞차고 충돌할 것 같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멈춰서 충돌 안 하게 만들고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능동 안전, 액티브 세이프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차량을 뭐 차선을 뭐 이탈해서는 한다든지 그러려고 그러면 그걸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렇게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사람을 어떻게 운전을 이제 편하게 덜 피곤하게 그러면 뭐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도 내가 스위치 온 해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안전거리도 유지하면서 속도도 유지하면서 차선도 유지하면서 그런 게 이제 이미 제품에 나와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고 사람이 편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기술들은 연속적으로 좀 개발이 되어 왔던 거고. 그러면 그것의 발전 단계가 자율주행이다. 그렇지. 그거의 다음 단계가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거지.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자율주행이라는 게 뿅 이게 아니고 안전 관련된 거에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에서부터 사람이 더 편안하게 내가 운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연계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내가 운전을 안 해도 이제 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 단계로 발전돼 나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의 그런 사고 방지 기술 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그 연구를 쭉 지난 20-30년 동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자동차 기술,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기술이 발전되는 이런 앞으로 미래 기술 그런 거에 맞춰서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 뭐냐 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된 거지.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죠. 사실 저는 자율주행 차가 나중에 나온다라는 걸 상상을 했을 네. 때요. 과연 내가 그 차에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을 때 저는 무서워서 사실 난 못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이게 교수님이 이렇게 자율주행을 연구한 그 과정이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그렇죠. 계속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그럼 자율주행 정도까지 되는 기술이 되면 정말 안정성이 100%는 사실 어렵겠지만 정말 높은 수준으로 구현이 그렇죠.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 안전이라는 걸 가장 기본이고 네. 그리고 원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뭐 무인으로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막 그쵸, 아주 이슈가 멋있어 되죠. 보이고 네네. 굉장히 막 그렇다고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자동차라는 거를 이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고 하는 우리 문명에 사용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전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거냐, 네. 어떻게 지금까지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면서 자동차 때문에 죽고 다치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죠. 그게 이제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매년 130만 명, 120만 명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야 한 4천 명대로 줄어왔지만 네. 매년 4천 명으로 하여튼 죽는 사람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자동차라는 이런 그 핵심적인 이런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면서도 네. 어떻게 안 다치고 안 죽게 만드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발전 방향이고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도 지금 뭐 운전 뭐 다 하시지만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언제 핸들을 돌려야 되고 사고 안 나게 하는 거 다 알지만 그쵸. 예를 들면 뭐 눈길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컨트롤이 언제 안될 때가 미끄러지고 있죠. 내가 이런 때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도 네. 모르고 그냥 사고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차가 미끄러운 길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나려고 하면은 네. 그거를 뭐 제어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이미 자동차에 기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ABS 시스템 같은 그렇죠. 거죠. ABS라든지 뭐 스테빌리티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자기가 그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자기가 경험하고 훈련한 경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모르고 경험하지 않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을 못 하고 그렇죠. 또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대부분의 사고가 사람이 조작을 잘못하거나 또 제대로 된 인지 판단을 못해서 하는 경우가 그게 90% 이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졸거나 뭐 딴짓하거나 이러면서 하고 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이런 전자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그런 것들 다 그런 요소를 없애서 안전한 이게 사람이 직접 안 하더라도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 거냐 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계가 안전을 더욱더 담보를 해준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정말 기술력이 정말 중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 자율주행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수준이라고 하는 게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맞아요. 실제 우리나라는 뭐 연구하는 게 이건 얼마고 우리 현대자동차는 뭐 어느 수준이야 막 이런 것들 관심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기술에 대한 거를 뭐 정확히 평가하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겉으로 나타나거나 기술 자료가 있는 걸 보면 이제 해외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평가하는 게 각각 있어요. 사용하는 그 기준도 또 다르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세부 기술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네, 뭐 이런 너무 것들은 다르니까. 뭐 다르기 때문에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 자기네 기술 다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외국 평가 기관들이 이제 그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어느 수준이고 뭐 그 나라가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기술적으로나 네. 뭐 제도나 법률이나 이런 그 사회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런 걸 보면 대체로 우리가 9위권, 10위권이에요. 9위권, 10위권이라면은 1, 2위권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인가요?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들. 그럼 9에서 10이면은 그렇게 중간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낮은 건가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으로 보면 자동차 산업은 뭐 세계적으로 한 5위, 6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네. 규모로 보면 세계 한 5위권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동차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좀 여기 아쉽네요. 그러면. 그렇죠. 좀 기술적인 면이나 뭐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된 거, 자율주행 시대로 된 거는 기술보다는 저는 제도나 법률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들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그런 제한이나 이런 뭐 것들이 그런 점도 좀 많다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뭐 국토부나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 개발하는 것도 이제 적극 지원하는 국가 네. R&D 사업도 하고 네. 또 제도적으로도 빨리 이제 그런 산업이 육성되고 기업이 커나가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요. 네. 더 해야 되네요. 그렇죠. 더 이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관심 갖고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런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셔틀이라든지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기존의 뭐 운수업이라든지 택시라든지 반발이 많겠죠. 그런 쪽에서는 또 자기 피해가 될까봐 또 그런 쪽에서는 또 이런 걸 또 약간 좀 맞아요. 반대하고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아주 좀 현명하게 좀 조정해 나가고 또 전해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10월부터 제가 뉴스 기사로 접해드린 바가 네. 시흥에서 마중이라는 자율주행 심야버스가 시범 네. 운행된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그러면 아까 잠깐 저희가 그 영상 자료로 보여주셨는데 네.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버스인 건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올해 하는 건 버스는 아니고 네. 이제 셔틀버스 셔틀. 같은 건 내년인데 올해는 이제 저기예요. 그 전기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로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전기 셔틀버스 같은 한 네. 10인승, 15인승 이런 네. 걸로 할 거고. 그래서 그것도 궁극적으로 이제 무인으로 가는 건데 개념이 뭐 시흥시 같은 지역이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좀 자주 제공되지 않는 이런 영역이라든지 또 밤 10시 넘으면 아무래도 좀 그런 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다니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좀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전철역에서 내렸는데 네. 내가 우리 집까지 가는데 이렇게 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뭐 이제 예약을? 앱으로 예약을 하면 네. 뭐 가서 태워서 내려주고 하는. 그 앞으로 미래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교통 그러면 체계가. 그 테스트하는 차량 자체가 운전기사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네. 이게 아직 뭐든 기술적으로나 그럼 뒤에 제도적으로 대기하고 하기 때문에 계시는데요? 한 사람 이제 기사분이 대기를 옆에 하고 계시고 그걸 작동한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이건 자율주행으로 작동되는 거죠. 보시는 거군요. 관찰. 그렇죠. 이건 저는 이제 뭐 비상사태라든지 네.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대응할 수 있게 아직은 법적으로는 아직은 법적으로 자율주행 무인으로 하면 안 달려면은 되니까. 그렇죠. 무인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일단 뭐 보조작함이 있게 돼 있어요. 법에.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게 검증이 되고 이제 네. 보도가 되고 그러면 이제 무인으로 이제 가는 그런 단계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자율주행을 단계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0단계부터 5단계 수준으로 지금 네, 나뉘고 5단계. 있던데 그러면은 네. 사람이 없는 이렇게 운행을 하는 단계가 5단계인데 지금 시흥에서 이번에 10월부터 우리 내년에 뭐 셔틀버스 이런 게 5단계 수준인 건가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5단계죠. 왜냐하면 네. 궁극적으로 사람이 조작을 하나도 안 하고 네.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가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5단계죠. 네. 5단계인데 이제 그걸 사람을 태우는 거는 사람이 이제 운전석에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보조석에 타고 있는 거는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고 네. 아직도 뭐 기술적으로 100% 검증이 안 된 그쵸, 건데 그쵸. 이건 지금 검증할 시범 사업인데 단계니까. 그럼요. 검증 단계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기술적으로는 레벨 5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운행 자체는 운영자 사람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는 함께 있는 그렇죠. 그럼 안전을 위해서 네. 그런 단계로 이제 하는 거죠. 운영하고 계시군요. 네. 현대차가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얼마 전에 이제 현대 앱티브 해서 네. 미국의 법인을 그렇죠. 하나 네. 세워서 지금 이름이 모셔널이라는 합작 회사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모셔널인가요? 얼마 전에 정해졌더라고요. 모셔널이라고 요새 현대차가 요거 이름 정하는데 되게 바쁘더라고요. 뭐 전기차 이름도 정하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모셔널이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MD라는 업체랑 같이 협업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하여튼 뭐 그거는 하여튼 우리가 MD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여러 기업들하고 이제 같이 엄청 하고 많죠. 있죠. 예. 네, 여러 기업들하고 할 수 있죠. 제가 객관적인 교수님의 시각을 듣고 네.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도 네, 네, 있고 네. 뭐 교수님이 협업하고 계신 네, 네,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최고의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기업은 어디라고 보세요? 글쎄, 그거는 뭐, 하여튼, 뭐, 제가 각 기업들의 기술을, 세부 기술이 어떤 네. 기술이고, 어디까지 돼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내가 정확히 기술 다 보고 검토하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내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네. 실제로 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국제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 평가하는 네. 이런 것들은 GM 크루즈. GM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네, GM 웨이모, 크루즈나 GM. 웨이모 이런 데가 이제 가장,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은 투자도 해왔고, 네. 차량 레벨에서 많은 이제 실증 도로 환경에서 테스트도 하고 있고 대규모로 차량을 확보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차량 양산에 가장 근접해 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드러난 자료에 의해서는 GM이나 뭐 웨이모 쪽에 그렇죠. 있어서 지금
가장 선두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누군가 지금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쭉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안전하게라는 그렇죠. 타이틀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도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그렇죠. 기회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현대차나 아니면 지금 뭐 미국에서도 핫한 테슬라나 뭐 이런 기업들도 테슬라라는 기업도 테슬라라는 기업도 이제 일반 자동차를 사서 일반인들 사용하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제일 앞서가잖아요. 그쵸. 제일 거기에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고 네. 뭐 사망 사고도 나오고 막 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가장 앞서서 적극적으로 제품화해 나가는 실제 상용화에서는 그렇죠. 실제 상용에서는 제일 앞서가는데 그 기술 자체는 네. 얼만큼 정말 안전성이 보장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사실은 조금 좀 약간 실제로 사망사고가 나니까 그쵸. 그리고 그게 카메라 중심의 카메라 인지 기반 기술이니까 카메라라는 게 어떤 뭐 성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사고도 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자율주행을 계속 쭉 연구해 오신 입장에서 네. 테슬라라는 기업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행보를 쭉 봤을 때 네.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테슬라가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하도 일론 머스크가 네. 되게 깜짝 서프라이징하게 네. 뭔가 많이 공개를 하다 보니까 뭔가 숨겨진 게 있나? 지금 기술이 아니라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뭔가 있나? 그런 거나 그런 거 있는 건 같진 않고 네. 기본적으로 자동차 자체 기술보다도 지금의 자동차는 저기잖아요. 그 차를 사서 쓰면은 그냥 뭐 그 다음에는 그냥 거의 그냥 내가 네. 엔진 오일도 갈고 뭐 고장 나면 뭐 이런 식이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안전이나 자동차 유지 관리나 뭐 기타 뭐 추가적인 서비스나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해서 뭐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 해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시 자동차를 파는 것뿐 아니라 이제 서비스를 이제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네. 이 차량에 뭐 이 차량을 뭐 다음 차량 살 때쯤이면 또 자기 회사 차를 또 사게 만들고 그쵸. 이렇게 이제 토탈 서비스 개념으로 이제 사용자가 계속 자동차 사용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회사한테 서비스를 받게 그쵸. 그런 체계로 다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기능도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주고 사용자가 필요한 이런 서비스도 또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그 차량의 상태도 또 관리도 해주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산업이 참 단순 파는 것뿐 아니라 이런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가장 테슬라가 앞서가는 미래의 자동차 산업 변화를 가장 선도한다. 뭐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단순히 기술력으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뭐 언제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이 서비스 쪽을 엄청 많이 추가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죠. 계시군요. 그러니까 자동차 단순히 그냥 자동차만 사서 내가 쓰는 거에 더해서 네. 예를 들면 뭐 전기 충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무료로 충전하게 한다든지 계속해서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또는 네. 뭐 다른 세이프티 기능을 뭐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준다든지 네. 예, 그런 식의 어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어떤 뭐 패러다임을 바꾼다든가 뭐 이렇게 그쵸. 앞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제일 테슬라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제조하는 데 넘어서서 서비스 그렇죠. 산업을 네, 접목시켰군요. 그렇죠. 미래차 같은 아주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네. 이미지를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제일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돋보이는. 예.